자 보자. 몇 개만 좀 적읍시다 미리. 이런 한데 저번에 교통통신 발달까지 보고 교통통신 발달해서 뭐 다부부적 기업, 다부부적 기업은 뭐였어? 다부부적 기업. 다부부적 기업은 뭐? 공간적 분업이 공간적 분업. 국제적 분업이 5단원 때 그거 본 겁니다. 그런 것만 한번 했죠. 이제 교통통신 발달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문제점과 해결책을 본 거야. 교통통신 발달의 문제점 해결책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 어떤 그 문제점들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 교통통신이 발달할까 교통통신이 발달한 지역과 발달하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지역 격차의 문제의 사례로는 빨대 효과 같은 게 사례로 나옵니다. 빨대 효과. 이 단어 기억해두세요. 제형 스픽입니다. 제형 스픽. 저번에 그 뭐 있어요? 그 도시 내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습지 지역을 뭐라 그랬어? 봄이야. 기억나니? 단어? 비오토. 그런 거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에코 지능의 중간고사 때 학을 때 가지고 단어들 나오는 단어들 같은 거를 집어줄게요. 빨대 효과입니다. 빨대 효과 왜 빨대 효과야? 빨대 뭐예요? 빨대 봄이 빨대 효과가 뭡니까 혹시 들어봤니 용어를? 아니요. 여기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잖아.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지역이랑 이 지역이랑 완전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이야. 근데 여기 철도가 놓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지고 여기가 배후지라 가지고 여기가 더 발달한 지역인데 원래는 여기 영화가 내가 되게 촉구석에서 올라가거든요. 경상도 진해라고 진해시였던 시절이었는데 거기 서울은 다 여기가 다 시내죠. 근데 여기는 사는 지역이랑 주거지랑 놀러 가는 시내 지역이 구분돼 있어. 해양극장이라는 조그마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양극장이 뭐 마산 지역에 막 롯데시네마 생기고 이런 거 생기면서 더 망했어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런 거 생기면서. 그러면 1시간 정도만 차 타고 가면은 여기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영화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옛날에 극장 같은 느낌이에요. 시네마 이런 느낌이 나요. 1시간 정도만 차 타고 가면은 되게 막 스크린 크고 막 시설 빵빵하고 이런 데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영화를 그냥 좀 규모도 한 30명 정도 들어갈 규모밖에 안 돼. 극장도 관도 2개밖에 없고 그런 데니까 여기 가느니 1시간 차 타고 여기 가서 영화를 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놀러 가면. 근데 이전에는 교통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갔는데 근데 이 교통통신이 뚫리니까 해양극장이 망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중심지에서 주변지를 하는 거야. 빨대처럼 흡수하는 현상. 이걸 안 한다고? 빨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인구랑 산업이 쇠퇴할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나올까 하면 지역화 전략 같은 게 나옵니다. 지역화 전략.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화 전략. 이 지역화 전략의 사례로 이거는 시험 그 프린트에는 안 나와서 적지는 말고 얘기만 들으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면 됩니다. 지역화 전략은 미음, 피부로 외우라는데 이거 중3 때는 너네가 다 배웠어요. 중3 때 시험 범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리셋돼서 올라오니까요. 너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거든. 미음, 피부인데 뭐가 미음, 피부냐면 지역 마케팅이 미음이고 지역 마케팅 지역 브랜드가 비읍이고 그리고 지역 지리적 표시제가 피읍입니다. 그래서 미음, 피읍 하면 되잖아. 근데 미음에는 안에 뭐 그리냐면 이건 나비입니다. 나비. 이거는 에펠탑입니다. 나비는 뭐냐면 지역 마케팅 사례야. 지역 축제 같은 거야. 너네 프린트에는 안 나오는데 천재교과에 뭐가 나오면 강경 젓갈 축제 같은 게 사례로 나와요. 지금 다 빨려 들어오고 있잖아. 배후 지역은 이제 쇠퇴하고 있죠. 인구 줄어들고 산업 줄어들고 있잖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 관광산업 같은 거 활성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못 찾는 거,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거 무언가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살리자는 전략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지역 축제 같은 거 한평 나비 축제입니다. 나비. 그래서 강경 젓갈 축제 같은 게. 하나만 얘기하고. 네. 지금 오늘 수학 클리닉 없어? A반? A반만? A반만? 어차피 안 해?
가야죠. 어차피 안 간다고 무슨 말이야? 클리닉 안 간다고? 안 가요. 왜? 끝났어? 끝난 건 아닌데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끝난 건 아닌데 가도 되는 되는 가도 된다는 거는 남아서 공부를 해도 된다는 가도 된다 그렇지 뭐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꼭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바빠서. 더 하자 이거. 그래. 갈 수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그래. 시험 다 바쁜데 수행평가 빨리 하고 뭐 수행평가 많다고. 브랜드 줘 브랜드. 이거를 구분 중학교 중3이 오히려 여기 더 어려워. 중3 때는 지역 마케팅이 뭐고 지역 브랜드가 뭐고 지리적 표시가 뭐고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 너네는 다행히 그냥 통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만 나오면 전부 뭐 지역 격차에 대한 해결책이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되겠죠? 지역 브랜드는 어떻게 있냐면 지역 축제나 여기는 랜드마크 에펠탑이죠.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이런 거 랜드마크 이런 거 건설하면은 랜드마크 건설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지역화 지역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겠지. 지역 브랜드는 여기는 지역 슬로건이랑 그다음에 마스코트 지역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 같은 거를 만들면 돼요. 여기는 비읍이 좀 높잖아요. 비읍이 좀 높죠. 미음보다는 비읍이 높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해피 700이랑 여기 들어봐 주세요. 해피 700이랑 해피 700 위에 눈사람 있습니다. 이거 평창군 지역 슬로건이야. 서울 지역 슬로건은 뭡니까? 얼마 전까지는 아이 서울 유였거든요. 근데 요새 서울 마이 소울로 바뀌었답니다. 그거 서울 지역 슬로건이고 이건 눈동이라고 평창군 지역 마스코트입니다. 눈사람이에요. 왜 햇빛이 왜 눈사람이야? 평창이 어떤 지역입니까? 강원도 평창군. 그러면 되게 강원도 산골짜기 있어가지고 추운 지역이고 겨울 스포츠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어렵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겨울 스포츠 같은 거 즐길 수 있는 행복한 700m입니다. 햇빛 700m. 당연히 마스코트 눈사람 가서 그려줘야지. 괜찮지? 지역 슬로건, 지역 마스코트. 지리적 표시에는 여기 뭐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야. 좀 매달려 있는데 이천 쌀이나 오성목차나 횡성 한우나 지역 명칭을 딴 특산물을 상표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쌀 재배를 한다면 거기다 이천 쌀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간 이름을 붙이면은 상표법 위반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브랜드화시키는 그 브랜드는 지역 브랜드고 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상표로 등록하는 개념이야 이거는. 이해가니? 이것도 지역 경쟁력 강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산업이 쇠퇴하고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빨대 효과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그냥 지역 격차 해소의 해결책 같은 걸로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야.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적어라 다시. 지역 격차 문제 빨대 효과고. 자, 이거는 그냥 격차 문제고 환경 문제가 두 개 나올 거예요. 환경 문제인데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입니다. 서식지 파괴. 이 서식지 파괴의 사례로는 로드킬 같은 게 나와요. 로드킬에 뭔 동물이 많이 죽습니까? 어떤 동물이 많이 죽어? 고라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차에 지어 사망하는 동물 고라니가 항상 도로에 쓰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로드킬 문제에 대해 해결책으로 생태 통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생태 통로는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뒷페이지 뒷페이지에 넘겨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많이 보이는 이게 생태 통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동물들이 서식지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도 뭐 출퇴근하잖아요. 등하교 하고 그런 것처럼 산과 산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식지가 분포해 있대요. 근데 동물들이 막 이 산 저 산 원래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도로를 어디다 뚫어? 산과 산 사이에 뚫어. 그래서 얘네들이 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다가 도로에 와가지고 차이 많이 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도로 이제 내려오지 못하면 여기는 철조망을 좀 바꾸요. 위에다가 왔다 갔다 서식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육교 같은 개념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 육교가 그냥 육교가 아니라
위에 뭐 잔디도 깔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래가지고 실제 서식지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왔다 갔다 위화감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생태 통로라고 해요. 용어를 기억하세요. 이것도 산업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괜찮지? 또 교통통신 발달 세 번째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 문제점이 생태계 교란 문제입니다. 생태계 교란 문제. 이 생태계 교란 문제에는 외래종 유익 같은 걸 줬어. 외래종 유익. 고등학교가 덕이 없네. 고등학교가. 이 외래종 유입에 대한 해결. 외래종 유입이 뭐가 문제예요? 외래종 유입. 기자 생태 파괴. 아, 그렇죠. 생태계 그거 파괴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 자체적인 먹이 사슬 같은 게 막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생태계별로. 근데 외래종들이 여기 낑겨 들어가는 거지. 외국에서 온 뭐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게. 그래서 이 먹이 사슬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황소개구리, 베스 막 이런 거 있는데 유명했잖아. 그런 거. 근데 그 여러 식물이든 동물이든 여러 종들이 드는데 그 여러 동물들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뭐겠니? 어류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어류들. 이 도입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래 종들 중에 어류의 비중이 굉장히 높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이런 걸로 나오는데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같은 게 해결책으로 나올 거야. 자, 배를 타고 가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역하고 요즘 무역 많이 하죠. 무역 우리나라 무역 우주도 98%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서 굉장히 많은 화물들 선박들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해. 그러면 이제 원양 항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배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배들이 멀리 바닷가를 떠가지고 이제 항해를 할 건데 1번 이렇게 바닷물 바로 위에 배가 떠 있는 거랑 2번 바닷물에 한 반쯤 배가 잠겨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야. 어디가 더 파도에 조금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그쪽일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뭘로 이걸 무게를 조절하냐? 무게가 무거운 밑으로 가라앉겠죠. 뭘로 무게를 조절하냐면은 화물을 실으면 화물 무게가 있잖아. 화물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딱 항해를 하다가 근데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싣고 저 갔잖아. 저쪽에서 물건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둬줄 거 아니야. 둥둥 뜰 거 아니야. 그래서 요때 물을 다시 가라앉혀야 되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원래 선박에 설계시부터 빈 공간이 있어. 그거를 밸러스트 탱크라고 합니다. 이 밸러스트 탱크에 외국에서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면 여기 물을 채워. 공간에 중간에 물을 막 채우면은 배에 물이 들어가서 물 무게 때문에 다시 배가 가라앉겠지. 근데 외국에서 물 막 채우고 할 때 뭐도 같이 들어온다고? 외국에 있는 물고기랑 미생물이랑 플랑크톤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막 돌아오는 거 한 보름 뭐 한 달 뭐 동안 요 안에 지지고 먹고 혼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짐을 실을 때는 다시 물을 빼겠지. 물을 뺄 때 다시 이 여기 있던 물고기, 미생물, 플랑크톤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외래종들이 그래서 이제 어류가 제일 비중이 높다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비중이 높은 어류의 생태계 교란을 줄이기 위해서 거름망 일종의 거름망 장치를 하거나 혹은 뭐 전기 처리 이런 걸 해가지고 안에 있는 미생물 같은 거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빼라는 거예요. 외래종이 유입되는 게 비율 줄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게 선박평수 처리 장치 같은 게 해결책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생태 통로 옆에 나온 게 선박평수 처리 장치예요. 보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게 생태 통로고 두 번째 옆에 나오는 게 선박평수 처리 장치입니다. 그림 기억하세요. 이런 그림 보면은 아 이게 생태 통로구나. 그러면 서식지 파괴에 대한 해결책. 여기는 이게 선박평수 처리 장치구나. 외래종 유입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어요. 바로라. 괜찮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 배기가스 저감 환경 문제 뭐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이런 거 뺐어요. 난 안 한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뜻이 뭐겠니? 그렇지. 배기가스를 낮게 감소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그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자동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교통통신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면 자동차 매연 같은 게 많아지겠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지.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지구온난화 가속화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걸 줄여주는 장치일 거예요. 당연하겠죠. 교통통신의 발달의 문제점이겠죠. 이런 거는 뭐 따로 안 적겠습니다. 괜찮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야. 자, 교통통신 발달 정보에 따른 문제점 해결책. 자, 핵심 개념, 인터넷 중독론, 사생활 침해, 정보 교차, 사이버 문제 같은 거고. 자, 교통통신 발달과 정보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봅시다. 위에 뭐예요? 이거죠. 여기 세 번째 그림. 앞에 페이지 돌아와서 다시. 앞 페이지 돌아와서. 소년이 왜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저거 때문에 맞죠? 혹시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해놔. 단어를 하나 적어도 돼요. 거기 소년 밑에다가 정보 감시 문제입니다. 정보 감시 문제인데 거기 나오는 사회학적 용어가 있어. 판옵티콘이라고 합니다. 판이 넓다는 뜻이야. 옵트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넓게 본다는 얘기야. 뭐냐면 그 제레미 벤담이라고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얘가 설정한 약간 가상적인 감옥 모델이에요. 어떤 거냐면 원래 감옥은 어떻게 되냐면 쭉 일자로 감옥이 돼 있고 여기 죄수방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니? 죄수방들이 막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고 여기 간수가 딱 책상 가지고 유해인을 쭉 감시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좀 쫄아 있을 텐데 얘네들은 멀리 있으니까 대판 친단 말이야. 그렇지? 막 탈옥 모의하고 뭐 작당 모의하고 뭐 밀반입 물품 안 되는 거 막 반입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얘네들을 감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감옥 구조를 짜는 게 이겁니다. 동그라미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단어들거든. 중간에 감시탑이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 어둡게 해놓은 간수가 여기서 볼 거야. 그리고 주변에 원형으로 된 요 방들이 다 죄수들이 갇혀있는 방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엄청 밝게 해줄 거예요. 여기는 엄청 어둡고. 그러면 죄수들은 자기가 현재 지금 감시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는 몰라. 그러면 항상 감시 당하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CCTV를 항상 모니터링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 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근데 가끔씩 감독을 하시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감시 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지. 안에 들어가는 강사든 안에 공부하는 학생이든 똑같습니다. 항상 저기 의식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옥 구조를 딱 보고 오늘날에 이 이제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이 개념이 다시금 좀 대두받게 되는 거지. 예전에는 이런 식이 그냥 이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어. 그냥 상상 속에서 있었던 그 감옥 형태, 고안된 감옥 형태입니다. 근데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항상 감시당할 수 있어 같은 이제 개념이 대두하게 된 거죠. 정보 감시 문제입니다. 봄이야, 그걸 무슨 단어라고 그런다고? 정보 감시인데 이 정보 감시 문제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개념이 판옵티콘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는 아예 넘어가는 거 네 번째 그림에서 지역 격차 심하죠. 지역 격차 심화, 접근성 차이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인구가 집중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고,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은 빨대효과의 비출. 빨대효과. 단어들 기억하세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빨대효과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성장 잠재력 및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낙후 지역 균형 개발이야. 균형 개발에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교통 기반 시설 확충 및 산업단지를 유치한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지역 경쟁력 강화 이런 게 지역화 전략이 들어가겠죠. 빨대 효과는 승빈아 읽어보세요. 빨대 효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말대로 빨아들이듯이 고속도로나 고철도의 개통으로 대도시가 주변 중소 도시의 인구나 경제를 불안을 이른바 대도시 대도시 집중 현상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 환경의 파괴, 아까 이 두 가지 서식지 파괴와 생태 이권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생태 환경의 파괴, 교통통신 발달에 생태 환경에 미친 부정영향이다. 환경 오염은 심화될 거고 생활 환경은 악화되겠죠. 소음공해, 교통체증, 교통사고, 대기오염, 해양오염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녹지 공간도 줄어들고 산림도 훼손되고 동식물 서식지 파괴 이게 로드킬 문제예요. 동식물 서식지 파괴 로드킬.
그 밑에 해결책이 생태 통로 건설입니다.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사람과 물질의 극자 이동으로 인한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 여기 이제 해결책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음화 밑에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이런 거는 뭐 교통통신 환경 문제 줄이는 그런 수단이겠지. 자 오른쪽 보면 빨대 효과 해가지고 공주 지역 인구가 저기 중간쯤 봅시다. 중간쯤 이 같은 그러니까 중간 쪽 바로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자, 이 같은 추세라면 인구 10만 명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주시의 인구 유출은 이른 인근 세도시가 대전, 충북, 충남 인구를 흡수하는 빨대 효과의 기인 안팎 크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교통이 안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까지가 뭐냐면은 교통통신 발달의 문제점과 해결책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요 아래쪽부터는 정보화의 문제점과 해결책. 정보화의 문제점과 해결책. 정보화. 여기는 따로 뭐 이렇게 용어가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만. 자, 저까지만 적자. 아까 지역 격차였죠. 교통통신 발달은 지역 격차였지. 그러면 여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뭐가 격차가 생기겠냐? 정보 격차겠죠. 정보 격차. 여기 해결책은 정보 소외 계층이라 그래요. 여기는 아까 지역 소외 지역이잖아. 소외 지역은 그쪽에 이제 균형 개발, 뭐 지역 경쟁력 강화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할 거예요. 정보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데 기출이야. 이건 정보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정보 활용 능력.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고 이게 2005년이고 여기 2015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40% 정도 되고 여기 한 70%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 격차는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2005년에서 2015년으로 가면서 정보 격차는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는지 봄이야? 2005년에서 2015년으로 정보 격차가 증가했다고 감소했다고? 감소했어. 왜 감소했겠니? 정보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표잖아 이거는. 일반인 대비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를 40% 정도 활용하고 있다. 전체 계층의 40%가 그러니까 정보 소외 계층 중에 40%가 만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2015년은 정보 소외 계층의 70%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니? 그럼 정보 격차는 얼마야? 2005년은 60%고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2015년은 30%가 정보 격차라는 거지. 정보 격차가 60% 30%로 줄었으니까 정보 격차는 감소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봄이 괜찮니? 졸리면 좀 일어나십시오. 요까지 좀만 합시다. 20분 남았어. 빨리 힘냅시다. 이거 기억해라. 지금 정보 이거 그래프 늘어난다 해도 정보 격차가 늘어난 게 아니야. 정보 활용 능력으로 나올 겁니다. 뭐 정보 접근 능력이든 활용 능력이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와가지고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정보 소외 계층이고 두 번째 사이버 범죄. 여기는 해킹이라든가 사기, 인터넷 사기, 그 다음에 사이버 불링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보 윤리 강화 나오겠습니다. 정보 윤리 강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인터넷 중독. 여기서는 이것도 개인이랑 뭐지 그 사회랑 다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시간 정해주기. 인터넷 시간 정해주고 하는 거. 사회 입장에서는 개인을 믿을 수 없죠. 개인을 맡겨놓으면 둘 다 노력을 해야 돼요. 둘 다. 여기는 뭐 셧다운제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셧다운제.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이거는 굳이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잖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괜찮니?
정보 격차, 인터넷 중독, 또 다른 게 있나? 이거 하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보에 따른 문제점 봅시다. 인터넷 중독.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못 해서 일상생활 시장을 초래하는 거 말이죠. 인터넷 사용 시간 미리 정해주는 게 개인적 차원이고, 인터넷 중독 및 예방 프로그램, 뭐 셧다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셧다운제 같은 게 자율적 차원의 해결책이겠지. 사이버 문제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들을 말합니다. 악성 댓글, 지적 재산권 침해, 사이버 불이익. 여기다가 사이버 불이익, 지적 재산권 논쟁한다고 요거 해가지고 카피 레프트 카피 라이트 vs 하나만 적어보자. 여기도 인터넷 중독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셧다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논쟁거리로 나올 거거든. 여기도 지적 재산권 문제에서 카피라이트는 재산 그 특허권 옹호예요 아니면 저작권 옹호예요 아니면은 그 저작권 지켜야 된다는 입장인 거. 카피라이트는 여기는 저작권 옹호 입장이야. 카피레프트는 모든 저작권을 다 프리하게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 모두 공유해야 된다는 거. 라이트가 오른쪽 공유 권리 뭐 이런 거잖아요. 라이트. 이런 논쟁점들이 나올 겁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이런 게 나옵니다. 대책은 정보윤리 교육 및 관련 법률 강화하겠죠. 자, 밑에 오른쪽에 사이버 문제를 보면 인터넷 사기, 뭐 사이버 명예훼손 뭐 이런 게 늘어나고 있네요.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게 사이버 불링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사이버 불링은 불링이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사이버 불링이면은 사이버상의 집단 괴롭힘 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 박제하고 조리돌림하고 다 같이 댓글로 욕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 격차 문제에서 정보 소유와 접근 정보에 따라 계층,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다. 자,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 격차는 빈부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OX. 옵니다. O. 우리 5단에서 배웠잖아. 생산 수단이 어떻게 생산 요소가 어떻게 생산 요소였어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고대에는 이게 노동이었다 그랬죠. 노동력이 많은 사람이 짱이었는데 중세가 되면서 뭐가 토지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었지. 토지. 근대 이후에는 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었어? 자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었단 말이야. 오늘날은 뭐라고 보는 거야? 미래사회에서는 어떤 수단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보는 거야.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희망편, 절망편이 있거든요. 희망편에서는 자, 정보라는,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 이런 건 한정돼 있죠, 제한가. 노동은 사람 수만큼밖에 없잖아. 토지도 지구 땅 크기만큼밖에 없잖아. 그리고 자본도 많이 막 재화를 만들어내긴 한데 그 재화의 한계가 있지. 물건으로 형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는 한계가 있어 없어?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단 말이야, 정보는. 그래서 정보 사회에는 희망편과 절망편이 있거든요. 희망편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극빈층과 엄청 부유한 사람들이 다 줄어들고 중산층만으로 이루어진 사회, 중산층들이 되게 늘어난 사회야. 이걸 타원형 구조라고 해요. 절망편은 뭐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질이 같아 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 진짜 돈 되는 정보예요. 어디 쪽에 뭐 지하철을 언제 깔 거니, 어디 쪽에서는 뭐 그 땅값이 어디가 높아질 거니, 어디가 재개발할 거니, 이런 고급 정보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로 안단 말이에요. 정책 지표하는 사람들. 요 사이에서만 막 그 소문이 돌고 이래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저급한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거지. 접근성 높은 정보. 진짜 찐 정보, 돈이 되는 정보들은 상류계층에서 독점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 격차가 심화될 거다라고 보는 게 이쪽 입장 같은 거지. 그래서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니 얘들아? 수영아, 괜찮니? 빈부 격차가 그래서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정보 격차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뭐 하자고? 정보 소외 계층에 지원을 해요. 스마트폰 사용 교육 같은 거, 스마트폰 지급 같은 거 이런 거 해주죠. 자, 사생활 침해 문제, 정보 격차 문제였고, 사생활 침해 문제, 뭐 CCTV,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감시, 통제,
이런 거는 법률 및 정비 같은 걸 강화해서 사생활을 지켜줘야겠지. 자, 오른쪽에 사이버 범죄 이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 사기 이런 겁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고 사기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 윤리 강화 이런 걸 통해서 혹은 관련 법, 범죄 처벌법 강화 이런 거 신설해가지고 걔네를 처벌함으로써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자 보면 여기 교통 발달이 지역에 끼친 영향이고 첫 번째 제시문 이거 무슨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거 읽고 해석해 봅시다. 무슨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수영아 이거 뭐가 같습니까? 뭐가 같아? 페이지를 아니요, 편의점. 아, 그래? 오케이. 이거 무슨 현상 같습니까? 이거 승빈아 이거 무슨 현상이니? 그러게요. 그러게 이씨. 방금 전에 했잖아. 무슨 현상입니까? 교통통신이 발달이 미친 거.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몸이 지역 경제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뭔 활성화돼? 제시문 안 읽냐? 여기 나오잖아. 이거 보면은 자 30%나 자취생이 30%나 감소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의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데 사건 유출 현상이 잇따랐다고 했잖아. 지역 경제는 쇠퇴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니? 네.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 아이씨.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현상 아까 뭐였어? 무슨 뭐 빨대효과죠. 그거 나타내. 빨대효과잖아 여기. 강원도 춘천시는 ITX 청춘의 개통 이후 지역 경제의 타구. 수도권제가 나는 것도 있어요. 수도권. 춘천시잖아. 춘천시가 ITX 청춘 고속열차 개통하고 나서 이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산업과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거죠. 춘천이 대도시인가요? 아니, 춘천이 대도시가 아니죠. 얘는 유출되는 지역이니까. 대도시로 사람이 몰려 들어가는 거죠. 춘천은 그래서 쇠퇴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니? 이해갑니까? 아까 빨대효과가 대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유출되는 현상이었잖아. 그거 나타내는 거지. 괜찮습니까, 지기라? 자, 그런데 아래쪽에 봅시다. 인구가 유출되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아래쪽에 같은 춘천시인데 경춘선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남이섬은 입장객이 2배 늘었고 농촌체와 안보 관광이 가능한 산천어 축제의 고향 하천도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네. 교통이 발달한 역세권 지역은 어떻다고? 그리고 산업이 자 그냥 뭐 영화관 여기 여가 시설 쇼핑 이런 거는 서울이 훨씬 좋지. 근데 산천어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남이섬 같은 관광 명소는 서울에 있어 없어? 서울 수도권에 남이섬 같은 관광지가 있습니까?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례죠. 지역화 전략이잖아. 그래서 빨대 효과로 막 다 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것도 맞는데 지역화 전략 때문에 그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혜택을 잇는 부분도 있다고요. 둘 다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ITX 청춘 네 번째 페이지 ITX 청춘이 춘천시에 끼친 긍정 영향과 부정 영향 정리. 긍정 영향은 인근 관광지 관광객 수가 증가했죠. 관광 산업은 서울에서 대체가 안 되잖아. 근데 아래쪽에 자취생 수는 30%, 사건 유출 현상 이런 거는 서울에서 대체 가능한 거는 다 좀 휩쓸려 간다고. 빨대효과죠. 이해갑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데 나올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내자. 5분 만에 끝냅니다. 자 셧다운 제도입니다. 셧다운 제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자 그냥 개인이 인터넷 시간 정해두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맡겨둘 게 아니고 사회에서 나서야 된다. 셧다운 제가지고 강제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전원은 들어오니까 컴퓨터 전원을 켜줘도 뭐 게임이나 그 인터넷 카페 같은 게 접속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떠오르면서 해결하기 위해 심야에 온라인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옆에 보면 학부모랑 교원단체들은 좋아하겠죠. 학생들 게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청소년들과 게임 업체는 싫어하겠죠. 청소년들은 놀고 싶은 거고 게임 업체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자율권 침해다 아니다 아니면 인터넷 중독 치료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 이런 거 문제처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그 해결책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셧다운 제도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여기는 반대 입장으로 나왔는데 청소년들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도용하여 게임을 할 가능성이 크고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 뭐 강제 차단 등 도입하는 또 막대한 비용 때문에 대기업 위주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니까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 사이버 불링입니다. 여기 그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 서로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북해죠, 북해. 현실은 되게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방구석 요포되는 거잖아.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강땡땡은 자, 깊게 사귀는 소수의 친구, 조용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21세 에릭은 음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친구고 활달하고 음악 공연을 자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이중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리고 사이버 불링 오른쪽에 나옵니다. 사이버 범죄 중에 이런 거 있죠. 해킹, 사기, 사이버 범죄. 요 아까 중고 거래 같은 거, 중고 사기 같은 거 나오는 거. 사이버 불링, 지적재산권 문제. 자, 요거는 세 번째로 봅시다. 역할극, 사이버 불링의 구체적인 사례. 피해자 학생 A가 단체 초대방에 들어가지고 욕설을 받는데 카톡 지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나가면 다시 초대해서 욕하고 나가면 다시 초대해서 욕하고 말하니까 계속 욕먹고 정신적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런 거 사이버 불링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이 심한 욕설에서 괴로웠다. 다음 오른쪽 역할극을 대본을 써서 역사도 해줬다. 자, 누리 소통방에 초대해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아이디어 조직에서 허위글을 작성해서 이런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뭐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뭐 정보윤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